자, 임종석이 셉니다. 전에도 무슨 전대협 이야기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국회에서 맞받아 치더니만, 자, 어제는 국회에 와서 김성태 위원장이 바른데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내게 화를 푸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청와대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질의를 하는데 청와대 직원이 실소를 해서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청와대의 자세가 어떻는지 모르겠다면서 임 실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좀 해서 바른 데에 서서 대답하라 하니까 임 실장이 왜 저한테 푸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요청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여기는 국회라며 자리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차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이 그러니까 여당 의원도 막 따졌어요. 자, 그러면서 임종석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 질의를 하니 그게 어디가 이상하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왜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냐. 어제도 의원 한 명이 지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또 처했지요. 제천 단양의 의원이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하나씩 깜빵에 가는데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이 대통령이 지금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통상 문제에 안보와는 별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1월 달에 한 인터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한테 좀 잘하는 언론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수 경제 비즈니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신문이지요. 자, 이 신문하고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식의 무역 제재 카드를 활용을 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이 이 신문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이 관세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패고 있는데 정부는 안보는 안보, 무역은 무역 별개라면서 결연히 무역 부분에 대한 압력에 대처해서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우리도 같이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와 통상이 별개가 아니라는 트럼프의 인식이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무역 문제를 놓고 이 한미 무역 문제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이 둘 사이를 남북 대화, 정상회담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북한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이간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이간질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리는 이른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연간 33조의 무역 적자를 보는 만큼 강한 협상 카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한국이 우리 말 안 듣고 북한에 이렇게 장단을 맞추면 우리는 무역이라는 조치로 한국을 본때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의 이 발언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한에 내어주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대미 통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무역 보복을 통해서 이 한국을 길들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당시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썩 한번 둘러친 다음에 그동안 트위터로 김정은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다면서 자기는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트럼프 말은 행간을 읽어야 되지 고지 곧대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북한 너는 한국 아무리 꼬셔봤자 우리는 무역이라는 카드로 한국을 조지면 한국이 못 버틴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너 한국하고 붙어서 알랑거릴 바에야 차라리 우리한테 와서 비핵화 하겠다 하고 그냥 고마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미 훈련을 연기한 것은 그건 우리가 한번 해줬지만 북한에 이것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거나 그들에게 이렇게 어쨌든 굽힌 것처럼 보여질 때는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지나치게 강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종석 실장 자신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말한, 즉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게 별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자기가 극구 변호를 하는 순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했던 트럼프의 말이 공개된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무지한 거죠. 보통 무지한 일이 아닙니다.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을 하던 지난 89년에 평양 청년 학생 축전에 임수경을 보냈습니다. 임수경이 그냥 이 평양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는 북경을 들러 갈려 했는데 그 이전에 문익환 목사가 그렇게 가는 바람에 그 라인을 갈 수 없으니 서독을 갔다가 동독을 거쳐서 우회로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자, 임수경이 들어간 시점에 이 전대협 의장인 임종석은 89년 6월 30일 날 5,000명이 모인 한양대 기자회견에서, 즉 평양 축전 전야제에 당시 한국의 학생들이 경찰의 원청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양대에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통일의 진심을 갖다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의 불순한 마음도 없는 통일을 향한 평양행을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한국의 운동권 내부에도 당시 이 북한을 지향하는 주사파 NL과 또 노동자 투쟁을 지향하던 PD 간에 논란으로 벌어져서 운동권의 대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한국의 학생 운동권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 83학번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이 대자보를 붙여서 당시 우리미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던 사건들의 배경에 전부 북한 공산주의와 연결된 일들이 다 있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사실상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NL이나 PD나 이런 학생운동이 아니라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PD는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고요. NL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은 분명한 이야기고,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보다는 이 체제를 북한식으로 만들자라는 입장에서 학생운동을 한 조직이고, 임종석은 그 조직에서 최초로
친북 1세계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그 전에 전대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때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어떤 기풍들이 그 이후에 학생운동의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북한에 대한 당시 386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거부감이 없어지는 역할을 임종석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요. 그렇지만 임종석은 비서실장이지만 한마디로 세파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면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겠습니까? 자, 임종석의 이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20일 날 오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여의도에서 임종석과 여당 4선 이상 중진들이 만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찬 회동에서요, 이 남북관계 등 현안과 또 여당 여권 내부의 문제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4선 이상이 임종석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제발 전화 좀 받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임종석이 4선 이상의 여당 민주당의 중진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고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은 말로는 중진을 잘 모시고 소통을 하겠다 이랬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당조차도 여당의 중진, 초선이니 재선이니 3선은 급도 아니고 4선쯤 되면 몇 명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임종석이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종석이 그야말로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권력을 가졌는데 과거에 기춘대원군이라고 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차도 비서실장을 할 때 대통령 옆에 바로 앉아서 뭐 이렇게 외국의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비서실장이 나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뭐 공개한다든가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맞서는 모습 없었지요. 당시 김기춘 실장 국회에 와서요, 매우 고분고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 임종석은 정말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을 이렇게 추종하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 북한의 채권 추심을 하던 사람이 지금 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색한 것처럼 말하는 언론이 없고 그걸 지적하는 국회의원도 없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썩어도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박지원과 안철수 싸움이 웃긴데요. 어제 안철수가 이 박지원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민평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간 호남 동교동계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제가 알기로 합당 전에 안철수가 한국당으로 돌아간 남경필 경기지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남 지사가 안철수에게 누가 주적이냐 물으니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한국당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홍준표를 문모 홍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평당의 대표 조배숙이 이 최고위원 국회의원 자당 연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박 의원의 폭로로 안철수가 발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주적 발언이 없었다지만 문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당이 다른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대야합을 했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랬고, 이 타인과의 대화를 가상으로 인용해 카드라고 유포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명예훼손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정말 한심해요. 이 논란이요. 왜 한심하냐. 아니 안철수가 지금 누가 봐도 보수 야당 하겠다고, 이 보수의 다음에 대선 후보가 없고 이 한국당에도 제대로 의원만 많았지 대선 후보 감도 없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가는 방향도 시원찮고 지지도 별로고 하니까 내가 보수로 와서 점차적으로 다 보수적 진영을 먹어버려서 향후 대선 후보 한번 가겠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제가 볼 때 출마를 본인 쪽에서도 원하고 있고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경기도는 안경필, 서울은 안철수 이래서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이 제휴하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남경필을 만났겠지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입장에서 당신은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입장에서 주적이 누구냐 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안철수는 주적은 문재인 민주당이다 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주적이 민주당이다라고 하고 문재인이다라고 했던들 그게 박지원이 폭로할 일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요 사석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며 주적이 문재인이고 민주당이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안철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말을 했다고 그걸 이제 당도 갈라서서,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당 중에 안철수파는 이제 유승민과 합치면서 보수 쪽으로 왔고, 그리고 이 민평당인가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게 갔는데 주적이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말을 왜 못합니까? 그걸 무슨 폭로라고 하고 그걸 갖고 마치 화들짝 당신들이 민주당에 무슨 이중되고 따까립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래요. 뭐 안 했으면 안 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말을 그 자리에서는 안 해도 주적은 문재인이고 민주당이다 맞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되냐, 뭐 그런 말하면 잡혀가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해야지. 지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명예훼손을 한다 소송을 한다. 에렉이 그냥 둘 다 접시물에 코 박고 빠져 죽었어요. 노는 꼴들이 좁쌀만큼도 못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의 화제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말 언급하기도 창피합니다.